안녕하세요.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인터럽트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기존의 기사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교재 9페이지죠. 69페이지를 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7장에서 인터럽트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을 이제 할 텐데, 인터럽트는 이제 영어적인 뜻은 방해한다 뭐 이런 얘기죠. 인터럽트.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가 이제 패치 실행 요 과정을 이제 명령어로 수행을 하는데, 수행하는 동안 컴퓨터 시스템이 내부 또는 외부에서 예기치 못한 이벤트 사건이 발생하면서 패치 실행 동작을 수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위를 보시면 아까 CPU의 메이저 사이클 4가지 있죠. 그 중에 이제 인출 실행, 그 다음에 간접 주소 명령어인 경우 간접 주소 방식으로 하다가 다시 실행.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컴퓨터 시스템이 내부 보통 여러분들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써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멈추는 경우가 있죠. 또는 이제 프로그램이 수행하다가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전원이 안 들어와서 컴퓨터가 이제 전원이 이제 오프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인터럽트 기능을 이제 위한 검사 및 처리 준비 과정을 수행을 해요. 요거가 이제 7장에서 어떻게 인터럽트를 검사하고 처리를 하는지, 그 다음 실행, 패치 실행을 또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여기에서는 요 그림, 요 순서도를 보면 시작해서 명령어를 인출하는 거 있죠? 패치, 우리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서 이제 PC에서 MAR로 갔다가 MAR의 주소에 MBR로 넘겨주는, 그 다음에 MBR에 있는 값을 다시 IR로 넘겨서 그쪽에 있는 명령어를 가져와서 실행하는, AC로 넘기는 이 동작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내외부적으로 인터럽트 기능이 수행이 돼야 되냐? 그러면 인터럽트 검사를 하고 처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인출 사이클을 수행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는 평상시에는 발생하지가 않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인출 실행 이 과정을 명령어를 가져오고 수행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 2, 3교시에 배웠던 내용 중에 좀 중요하게 많이 출제가 됐었던 문제 위주로 좀 보면,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 1교시 차에도 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드는 그 방법이 CISC와 RISC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C는 Complex Instruction, RI는 Reduced Instruction.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기사 2013년에 2008년, 그 다음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2년제 학위 과정을 마치고 이제 볼 수 있는 산업기사에서 나왔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컴플렉스 하다라는 건 명령어의 길이가 가변적이어서 수행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요 3번에 있는 게 이제 좀 잘못된 설명이죠. RISC 방법이 이제 더 수행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RISC는 이제 우리가 16비트, 32비트, 64비트로 우리 명령어의 길이가 고정적이고, 하드웨어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에 의해서 직접 명령어가 수행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예 하드웨어 자체에서 그 명령어들이 순서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빨리 이제 그런 명령어, 이제 모든 건 아니지만 이제 하드웨어에 의해서 수행되는 명령어들이 RISC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86 시리즈, ST-AT 이런 인텔사에서 개발했던 컴퓨터들은 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 다 CISC 프로세서를 이용한 CPU를 설계한 컴퓨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RISC 프로세서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명령어 번지를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건 MAR이지만 그 다음 명령어를 수행하게 하는 건 PC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 책에 있는 설명을 다시 한번 좀 MAR, MBR, IR의 기능을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버퍼 레지스터, 어드레스 레지스터 뭐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영어로 기억하면 오래 기억할 수가 있어요. PC는 프로그램 카운터니까 말 그대로 그 다음 명령어 좀 수행하고 실행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수행할 명령어가 있는 번지를 지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PC예요. 다 레지스터들이죠. 레지스터 일종의 메모리인데 말씀드렸다시피 CPU나 하드디스크보다 용량은 작지만 처리 속도가 빠른, 그래서 가격이 고가인 그런 메모리를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메이저의 4가지 사이클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면 패치, 실행, 인다이렉트, 간접,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이거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4가지 사이클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메이저 사이클 그림 있죠? 그래서 그 그림도 오늘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각각의 사이클에서 수행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그것도 이해를 하고 외우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execute 즉 실행 단계가 끝나면 항상 패치 상태로 가는 건 아니죠. 1번이 답인데 왜냐하면 인다이렉트 인터럽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패치 상태로 가는 건 이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좀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된다는 게 요거를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 무조건 외워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오래 기억이 안 남기 때문에 그 그림을 연상을 해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이제 그릴 수 있게끔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어요. 2번 같은 경우는 간접 주소 인스트럭션 명령어죠. 수행하기 위해서 패치, 인다이렉트, execute 순서로 진행이 되죠. 항상.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떠한 인스트럭션 모든 상태들이 다 인다이렉트 상태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인다이렉트 없이 항상 패치 실행, 패치 실행. 4번 같은 경우 볼까요? 패치 상태에서는 기억 장치에서 인스트럭션 읽어 중앙연선 장치로 가져오는 게 맞죠. 4번 문제를 볼까요? 이런 문제가 좀 이제 간혹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책에는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책에서 나와 있는 이런 걸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우리나라 말로 마이크로 연산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이제 중요한 메이저 사이클에 대한 마이크로 연산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더하기 그 다음에 로드 하는 거, 스토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기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레지스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순서적으로 이 순서가 이제 중요하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T0, T1, T2 사이클로 수행이 되는데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MAR, MBR, 그 다음에 AD라는 거 어드레스고, MBR에 있는 주소값을 이제 MAR 주소로 넘기고, 그 다음에 누산기에 계산된 값을 MBR 레지스터에 넘겨서 MBR에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에다 저장하는 거. 그래서 2번이 이제 해당되는 건데, Store to AC, AC에다가 저장하는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책에 많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패치, 인다이렉트 실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나머지 것들도 좀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앞에서도 설명이 드렸지만 램의 메모리 용량 이거를 가지고 레지스터라든지 MBR 여기서는 이제 DR이라고 이제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데이터 레지스터, AR은 어드레스 레지스터, PC는 프로그램 카운터. 그래서 각각의 크기, 비트 수가 얼마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워드, 명령어가 16비트죠. 전체가 8192비트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나누면 512개의 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즉 512개의 서로 다른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512는 2의 구승이기 때문에
9비트의 PC와 AR로 이제 구할 수 있고, 워드 길이가 16비트이기 때문에 DR, 데이터 레지스터는 16비트예요. 그래서 어쨌든 PC와 AR은 주소를 저장하는 비트이기 때문에 램에서의 세로의 서로 다른 개수를 생각하면 되고, 가로 길이는 워드예요. 워드. 오피코드와 오퍼랜드가 저장되어 있는, 여기는 이제 16비트 컴퓨터에 대한 설명이죠. 16비트 컴퓨터이기 때문에 DR은 16이고, 요걸 16으로 나눈 거가 이제 512개의 서로 다른 주소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구승 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PC와 AR은 9비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진법 변환할 때 10진법과 이진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16진수와 이제 10진수 이것도 바꾸는 것도 이제 중요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10진수는 10개, 0부터 9까지, 이진수는 0과 1. 그래서 16진수 16개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0에서 9까지 10개를 쓰고, 나머지 6개는 이제 10, 11, 이제 두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10을 A라고 그러고, 11을 B라고 그러고, 11을 C. 그래서 D, E, F. 이렇게 16개의 이제 10진수를 이용해서 16진수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0진수를 이제 16진수를 10진수로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뒤에서부터 16의 0승 곱하기 F가 15잖아요. 15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16의 1승, 0이니까 뭐 0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16의 제곱 곱하기 6, 그러면 1551이 나와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1551을 다시 16진수 60F로 바꾸려고 그러면 16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가지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10진수에서 2진수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2진수에서 10진수로 바꾸는 그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요 예제를 바탕으로 해서 3장에 있는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